I love this city when it rains. 이 춘향이 가야를 샀어. 아 잠깐만 진짜 멋있는데? 맞춰! 자 오늘은 맞춤인 지난번만 들었던 이유 슈퍼날로 문제가 좀 한두 가지가 있었죠. 한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한 대여섯 가지는 되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제가 너무 막막해가지고 댓글로 좀 회생반을 알려달라 했더니만 세상에 우리나라 난로 박사님들은 총출동하셨나봐. 댓글이 정말이지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일반인 분들은 뭐 기술 배울 필요 없어요. 맞춤인 채널 댓글창만 열어도 웬만한 기술은 다 습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수많은 회생방을 내주신 덕분에 제가 좀 갈피를 찾았는데요. 오늘 박사님들이 내주신 좋은 의견들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이 난로를 또 회생시켜서 작업실 후끈하게 한번 밝아보자고요. 자 그럼 난로 수리해보러 렛츠고. 그리고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재밌는 1편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거든. 꼭 보시고 오세요. 아우 씨. 에이 깨져버렸네 벽돌이. 자 어쨌든 일단은 이 난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의 높이입니다. 안 그래도 이 옆에가 정말 거대해가지고 이 힘이 많이 필요한 난로인데 이 불의 위치가 요 높게 잡혀 있다 보니까 불이 밑으로 빨려서 내려가는 게 힘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판의 위치를 밑으로 내리고 이 공기 흡입구도 너무 높이 있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기 흡입구도 낮추고 불판의 높이도 낮추는 작업이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로 진행해보러 가보자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있던 불판과 공기 흡입구를 깔끔하게 제거해준 다음에 이 녀석들을 또 재활용해가지고 바로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건데 먼저 스케치를 따주고 밴드소에 물려서 깔끔하게 잘라서 두 가지의 부품을 준비해줍니다. 그 두 가지 부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각 파이프의 직각을 잘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연결시켜주면 이렇게 생긴 부품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공기를 뿌려주는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그것더러 구멍을 여러 개 뚫어줘서 공기가 통하도록 만들어줬고 이제 이 녀석을 그대로 화실 내부에다가 붙여주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재바지도 깔끔하게 들어가게 되고 그 위로 올라가는 재받침 역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큼지막하고 또 발통까지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화실 내부로 들어갔을 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와우. 자 그 다음 이 불의 높이를 낮췄으니까 이 토치 구멍 역시 아래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잘라내고 마그드를 이용해서 폴커터로 깔끔하게 구멍 하나 뚫어준 다음에 그대로 그 파이프를 밑으로 이식시켜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장작 탄창이 예전에는 불높이가 여기였으니까 뭐 이 위로 얼마 차이가 안 났었지만 요만큼 내려왔잖아요. 그만큼 이 관도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걸 잘라가지고 내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부품을 넣어서 위로 가는 열을 최대한 막아주는 그런 스타일로 설치를 해볼게요. 바로 가보시죠. 미리 레이저 커팅과 절곡을 해온 철판에다가 각 파이프를 끼워주고 간단하게 연결시켜준 다음에 이 바이오 세라쿠울이라는 안전한 세라쿠울입니다. 요거를 칭칭 감아가지고 화실 내부로 쏙 밀어 넣어준 다음에 튼튼하게 연결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작이 조금 더 밑에까지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위에서 보면 엄청나게 깊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었던 화실을 아주 깔끔하게 수정을 해줬고요. 뭐 테스트는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 지난 영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이 문제의 문짝을 한번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휘어지고 유리창 깨지고 연기 새어나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 자 그럼 문짝 수리해보러 렛츠고. 자 일단은 이 문짝에 조금 더 완벽한 실링을 위해서 겉에 문짝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75mm 평철을 대줬습니다.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제가 직접 만든 국소배기 장치 틀어놓고 꼼꼼하게 풀용접 때려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리를 깨트리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툼한 평철을 세워가지고 유리 브라켓에다 용접을 시켜줬고 요거를 이제 그대로 또 문짝에다가 용접을 해주면은 이거는 뭐 유리가 깨질래야 깨질 수가 없겠죠. 굉장히 튼튼하게 보강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강하고 나니까 문짝이 훨씬 더 멋있어졌어요. 이제 만들어진 문짝 그대로 가져와서 화실에다 튼튼하게 낀거준 다음에 바이스로 꽉 물려가지고 단차가 없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평철을 또 저 맞닿는 부분에 하나씩 더 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연기가 새어나갈래야 새어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용접 경첩도 튼튼하게 박아줬고 이 손잡이의 위치도 좀 애매했는데 조금 더 완벽하게 실링을 잡아줄 수 있도록 위쪽에 설치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난 영상에서 이 옆철판이 열을 받아가지고 배불뚝이 마냥 두그렇게 휘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어떻게 할까 뭐 댓글도 많이 참고를 했는데 뭐 철판이 훨씬 더 두꺼워야 된다, 사실 새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새로 만들어? 너무 아깝잖아. 그리고 이게 철거하는 게 당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수리하는 방식이 최대한 이 녀석을 활용해서 비용과 시간이 덜 들지만 효율은 최고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냐, 바로 이 각파이프를 옆에다가 딱 붙여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장점이 이 수많은 보강을 해주는 리브 플레이트가 세워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난로는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열교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 각파이프가 이렇게 딱 돼버리면은 공기가 접촉되는 면적이 많아지면서 뜨거워진 난로는 차가운 공방 내부에 있는 공기와 열교환을 시켜가지고 난로는 식어지고 공기는 데워지고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파이프 옆에다가 총총총 박아줄게요. 또 이 유리창 깨진 거 보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불멍부로 사장님께서 유리창을 새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멍창은 불멍부로 렛츠고 교체해 줄게요. 근데 사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너무 세게 조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만 돌려도 웬만큼 다 된다 그러니까 손으로 간단하게 조립시켜 줄게요. 오케이. 아니 근데 흡기구가 안 보입니다. 응? 자, 흡기구가 이 그릴 아래에 있는데 문을 닫게 되면 안 보이죠? 이 벽돌에 가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라인더에 타일날 껴가지고 그냥 마구마구 갈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흡입된 공기가 이 원형 모양을 따라서 위로 샥 치고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람이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불어서 저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창문이 더러워지지 않는 에어 커튼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제 생각이긴 한데 애초에 만들 때 바람을 이쪽으로만 불어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좀 흡입되게 하면은 바람이 불어오르면서 이 유리창을 좀 더 깨끗하게 유지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망상이지만 뭐 어떻게 될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통 이 유리창에 있는 화목난로에 에어 커튼이라는 기능을 넣어서 이 유리를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한번 겸사겸사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절대로 이게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의도했던 겁니다. 원래 벽돌을 파내서 불어보자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화목난로에 정말 중요한 아이템이 또 하나 있죠. 바로 군고구마 구울 수 있는 장치.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달아볼게요. 휴! 근데 전체적으로 아주 멋있어졌어요. 자, 화목난로의 활용 점정. 고구마 바스켓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뒤쪽에 있는 철판을 제거해서 이거를 좀 튜닝을 해볼 건데요. 먼저 이게 고구마가 들어가려면 구멍이 어쨌든 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에 100짜리 각파이프를 대고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깔끔하게 네모를 도려냈더니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때는 이렇게 멜트 샌더로 살짝 갈아주게 되면 쏙 깔끔하게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 이제 레이저 커팅과 마킹을 진행해온 철판에다가 그대로 이 녀석을 물려주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제 정반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정반의 제작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재밌는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고구마가 들어갈 망을 좀 잘라줘가지고 요거를 나무 판자를 이용해서 직접 절곡을 시켜준 다음에 그대로 안으로 쏙 넣어가지고 용접시켜주면 고구마 바스켓 완성이고, 아까 잘라둔 철판은 그대로 아래 칸으로 이동시켜서 장착해줬습니다. 자, 다 됐으니까 그대로 요 고구마만 그러면 이제 이 고구마가 맛있게 익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난 영상에서 이 연통을 자동으로 데운다고 뭐 이상한 수쿰 만들어가지고 고체열로 떠서 넣어가지고 연통을 가열을 시켰었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 그냥 아싸리 연통 끝에다가 요즘 모터 잘 나오니까 팬 하나 달아가지고 불 킬 때만 잠깐 틀어주고 그 다음 불 어느 정도 붙으면 꺼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래오래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폭설에 또 연통이 좀 망가져서 조금 더 연통도 수정하고 팬까지 장착해서 난로 가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통 업그레이드로 렛츠고! 자, 지난 영상에서 외부 연통이 너무 짧다 그래가지고 한 3배 정도 늘려줬고, 아까 말씀드린 팬입니다. 그대로 요 맨 끝에다가 넣어줘서 피스로 고정하고 은박 테이프로 깔끔하게 마무리. 와우. 자, 근데 여기서 연통이 왜 이렇게 희한하게 생겼냐 하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일종의 단열재 같은 걸 둘러준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장착하고 전기 연결하는데 거기서 또 한 가지 기술이 들어갈 겁니다. 빨리 연결해서 재밌게 만들어 보자고요. 연통 장착 과정도 마찬가지로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건 잠깐 스킵하고 전기부터 깔끔하게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가 아주 요란하게 설치가 돼 있죠. 살짝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저처럼 설치하시면 안 돼요. 다 해놓고 무슨 소리야 하시겠지만, 이렇게 전기가 연결되는 부위가 이렇게
노출이 돼 있으면은 먼지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전반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는 왜 안 넣냐? 오늘 주말이라서 배전반을 못 써왔어요. 나중에 뭐 락일락풍이라든지 이런 거에다 넣어가지고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사용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겠죠. 일단은 여기서 전기가 들어갑니다. 220V 들어가가지고 혹시 모를 배선이 파손됐을 상황에 대비해서 무전 차단기가 달려있고요. 전원을 올리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전기가 회의용 스마트 릴레이 컨트롤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듈을 통해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껐다 켰다 전원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전원이 이제 그대로 요 조절기 팬에 달려있는 속도 조절기 1단, 2단 꺼짐입니다. 그래서 이걸 2단으로 해놓고 핸드폰으로 전원을 켜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게 작동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건 회의용 화재 감지기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회의용 광고 받은 거 아니고요. 제가 원래 회의용을 잘 씁니다. 이 화재 감지기랑 이 릴레이 컨트롤러랑 연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 난로에서 가끔 연기가 피어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건 뭐 화력이 약하거나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좀 연기가 역류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팬을 가동시켜주면 바로 이제 그게 다 빨려 나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피어 올랐을 때 이 녀석이 연기다 삐비 키워줘가지고 바로 여기서 전원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그냥 적당한 데 붙여가지고 연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됐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연결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화재 감지 센서랑 화목난로 연통이 떴죠. 레시피를 만들어놨는데 연기 누출이라는 레시피를 만들어놨고, 들어가 보게 되면 조건이 화재 감지 센서가 화재 감지를 했다면 화목난로 연통이 전원이 켜지는 걸로 두 개를 연동시켜놨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로 이 휴지를 이렇게 살랑살랑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연결도 다 됐으니까 한번 불 피워보자고요. 이번에는 좀 잘 타겠죠? 자, 그럼 불 피워보러 렛츠고! 자, 흡출기 전원을 2단으로 놓게 되면 붕붕붕 지금 소리가 들리거든요. 자, 요 밑에 있는 환풍구에서 지금 바람이 빨려 나가면서 휴지가 살짝살짝 흔들리죠. 그리고 요 구멍에서도 바람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휴지가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장작을 여기 놨을 때 밑에서 불어오르는 바람과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위에서 또 내리쬐는 바람이 두 가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불구멍 앞에 요 잔가지 넣어주고 중간까지는 그리고 그다음에 굴빵이 하나. 자, 문을 닫기 전에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문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여기 있는 철판이 1차적으로 2홈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실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새어나오는 연기는 그 위에 보이는 턱 있죠. 이 턱이 또 이 턱과 만나게 되면서 쫀쫀하게 실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 손잡이도 보시면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죠. 살짝 구부러뜨려 놨습니다. 이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꽉 완벽하게 이게 실링이 되고 잠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손 다칠 일도 없고 너무 편하게 작동이 됩니다. 그다음에 유리창도 마찬가지로 전에 철판이 이렇게 휘어버려가지고 이 유리가 깨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브가 나와가지고 철판을 또 두껍게 보강을 했으니까 이게 아무리 이렇게 휘어진다 해도 이 유리가 깨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장작도 좀 넣어줄게요. 야, 그만 던 게 다 들어갑니다. 자, 일단 불 붙이기 전에 유리부터 좀 가열을 해줄게요. 이렇게 가열해주게 되면 유리가 더러워진 현상을 조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뚜껑 열고 요 그대로 쏙 넣어줘요. 뭐 힘들게 뭐 신문지 말거나 뭐 기름 접시 나무 뭐 그런 건 뭐하러 합니까? 그냥 가스토치로 잠깐 불씨를 만들어주고, 불씨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싶으면은 요런 에어건 요즘 많잖아요. 가스도 아낄 겸 이 녀석으로 이제 바람을 불어주면 막 불이 붙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얘가 좀 잘 안 꽂아져서 레듀샤를 하나 달아줬어요. 사이즈를 좀 더 키워가지고 이번엔 얘를 꽂아볼게요. 요렇게 이러면 이제 뭐 잠깐 한 5분 정도 기다려주면 불이 훨훨 탈 거예요. 이제 뭐 불씨가 만들어졌으니까 굳이 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에겐 연통 팬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흡기구로 공기가 터보로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이래놓고 그냥 조금 이따 오면은 불이 활활 탈 거 아니야. 잠깐 기다려 봅시다. 2,000 years later. 오우, 지금 한 5분 정도 됐는데 벌써 뜨뜻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사실 내부에 불이 붙었으니까 화목난로 팬을 꺼주도록 할게요. 이게 너무 켜있으면은 불이 계속 빨려나가면서 사실 내부에 있는 나무가 안 타버리고 잔가지만 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연통 끄기 요래 해놓고 요 위쪽 뚜껑을 열어놓게 되면은 여기로 지금 공기가 샥 빨려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밑에 흡입구로만은 부족하더라고, 제가 써보니까. 그래서 위에까지 같이 열어주게 되면은 위아래로 그냥 공기가 쫙 빨려 들어가면서 훨훨 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휴지를 갖다 대면 쫙 빨려 나가죠. 지금 이렇게 이 구멍에 흡입력이 생긴 겁니다. 어쨌든 이러면 모든 세팅이 끝난 거예요. 이제 난로가 가열되기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금방 가열됩니다. 근데 벌써 뜨끈뜨끈해요. 자,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고구마통. 고구마. 으이구, 그대로
맛있게 익어라. 이렇게 중간에 문을 열고 싶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팬을 켜가지고 문을 열어주면 연기가 일로 또 들어가게 되면서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거예요. 한번 열어볼게요. 예, 살짝 날린 건 쟤예요, 쟤. 안에 연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미 항생기류까지 형성된 터에다가 바로 얘까지 터버리니까 뭐 이건 연기가 새어나갈 일이 절대로 없게 되는 거죠. 지금 냄새도 하나도 안 나요. 이야, 죽인다. 불이 어마어마합니다. I love this city when it rains. The sound as it taps on your window pane. And all the people seem to disappear. As the crowd split up, I saw you there. You had on that yellow dress. Caught my eyes and took my breath. You were standing under a roadway sign, with your heels in your hands, an umbrella high. I don't want to let you go, so maybe 이야, 화력이 얼마나 센지 여기가 시뻘겋게 달궈졌어요. 대단한 화력입니다. 자, 이제 불도 잘 붙었고 난로도 지금 후끈하게 열이 받아 있는데요. 자, 가장 뜨거운 곳 온도는 560도. 와, 여기 손이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어. 영하 1도의 화성시 날씨고요. 제 공장은 28도입니다. 끝내주게 뜨겁습니다. 와. 더워. 아유, 더워서 못 입겠어. 아유, 한겨울인데 반팔이 입고 있어도 나 찜질방 온 줄 알았잖아. 아니, 근데 이 난로가 이 표면적이 원체 넓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구멍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내보내는 그 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발열량이라 하죠. 지금 이렇게 등을 찢으면은 전신이 그냥 구들방에 누운 줄 알았어 나. 너무 따뜻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난로 옆에는 솔직히 한 20초 이상 앉아있질 못하겠더라고. 너무 더워가지고 살짝 거리를 두고 앉아야지 그나마 버틸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난로를 사실 며칠 동안 가동을 했어요. 근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유리창 깨지거나 뭐 다른 뭐 이게 휘어가지고 뭐 작동이 안 된다던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고구마 꺼내 먹어야 되는구나. 꺼내봅시다. 자, 갑니다. 와우, 수덩이가 돼버린 것 같은데? 아니, 수덩이가 돼버렸어. 이거 온도가 너무 높구나. 이거 맛있게 먹는 모습을 찍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연기가 막 너무 새카매졌어. 그래도 뭐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요, 한번. 야, 이거 이 떨어지는 소리가 벌써 수덩이 소리다 이거. 저도 사실 여기다 군고구마를 거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좀 기다렸다가 꺼내는데 너무 많이 한 것 같긴 하다. 살짝 까볼게요. 그래도 이게 속 안에는 맛있을 거예요. 와우. 다행히 그래도 속살이 먹을 게 조금 있긴 합니다. 어차피 뭐 이렇게 살짝 파먹으면 되니까 맛이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와. 냄새 죽인다.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맡아져요? 야, 하나도 샀어. 이춘향이 하나도 샀어. 지랄하고 잡아줬네. 기가 막히게 맛있긴 기가 막히게 맛있네요. 저는 이 호일에 싼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훈연이 덜 먹는 느낌? 근데 지금은 이 나무 타고 난 연기가 그대로 올라가면서 얘를 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속으로 그 스모키한 그 훈연이 쫙쫙 들어갔겠어요. 맛이 기가 막힙니다. 와, 냄새가 어떻게 이렇지? 여러분들도 이 냄새를 좀 맡아봤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이거 와, 근데 너무 맛있다. 미쳤다. 클리어.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농담 아니고. 얘는 수덩이 꼭 잘 먹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또 생각났네. 아니, 콧수염에 로망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다. 쌍남자가 이렇게 수염 숱이 없어가지고. 누구야? 안녕하세요. 오, 멋있는데? 잠깐만, 진짜 멋있는데? 이 야성미 그냥. 안녕하세요. 쌍남자 마초맨입니다. 어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맞춤에는 리지게 따뜻한 리난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봤습니다. 근데 성능이 너무나 만족스러웠어요. 이 난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층고가 높은 작업실도 충분히 커버를 하고, 또 작업 중에 꽁꽁 얼어붙은 몸을 앞뒤로 지져주면은 그냥 맥반석 오징어 맨키로 사람이 구워지고요. 손도 그냥 여기다 잠깐 넣었다 빼면은 꽁꽁 얼어붙은 손도 금방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성능적으로 만족하고요. 또 이 화목난로 하면은 연비 부분을 빼놓을 수 없겠죠. 살짝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제가 이 난로를 설계할 때는 콩나물을 그냥 일자로 쫙 올려가지고 천천히 내려가면서 타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나무가 이 쪼개목밖에 없어가지고 그 부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생긴 녀석 일자로 쭈르르륵 올렸을 때 한 5개 정도 올리게 되면은 한 4시간 정도? 한 3, 5시간? 그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불구멍 최대한 약하게 하고 이 숨구멍도 최대한 약하게 줄여도 이 발열량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통나무를 집어넣게 된다 그러면은 이 둥그란 나무기 때문에 이게 천천히 타게 되면서 발열을 하기 때문에 이 연비는 더블에서 따더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한 2-3달 사용해 보고 어떤지 정확하게 리뷰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께 만들어도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 도면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어쨌든 간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또 이렇게 조금 더 완성형 난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또 사용하면서 불편한 부분들 한두 가지는 수정해가지고 연비 리뷰할 때 같이 리뷰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이 녀석으로 작업실 후끈하게 데워가지고 아주 따뜻하게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마토! 그리고 실내 공기가 안 좋아질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워낙 제가 이 실링을 2번째 때 잘 해놨잖아요. 실내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뭐 약간 나무 타는 냄새, 그건 뭐 화목난로 쓰는 집은 당연히 나는 거니까요. 그 정도 말고는 지금 보면은 이 굉장히 강력한 조명 아래에 희뿌연 연기 같은 게 보여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또 화재 경보기까지 달려있으니까 뭐 안심하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깨끗하죠? 영상에는 어떻게 담길지 몰라도 이 육안으로 보면은 수염이 좀 이렇게 나면 멋있을 텐데 아쉽단 말이지.